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법률 사무소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는 윤재혁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화려한 고급 아파트, 수입 외제차,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그가 결코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정의보다는 승소를 위해 종종 윤리적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것이다. 윤 변호사님, 이번 케이스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요. 젊은 후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혁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세상에 승산 없는 재판은 없어. 방법을 찾으면 돼. 그 방법이란 대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재혁에게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재혁은 강원도 외딴 산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요양원을 방문했다.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다. 어머니는 재혁이 대학생이던 시절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의식을 거의 회복하지 못하셨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재혁이에요. 그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반응은 없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재혁은 우연히 한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허름한 회색 잠바를 입은 그 노인은 요양원 정원에 눈을 쓸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재혁이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빗자루를 멈추고 재혁을 바라보았다. 젊은이, 눈이 무겁다고 생각하나요? 가볍다고 생각하나요? 그저 가볍게 인사를 건넨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재혁은 순간 당황했다. 글쎄요. 많이 쌓이면 무겁겠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눈은 쌓이지 않으려고 내리는 거야. 마음의 때도 마찬가지지.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눈을 쓸기 시작했다. 돌아서면서 재혁은 뭐야?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재혁은 의아했지만 곧 서울로 돌아왔다. 며칠 후 재혁은 중요한 기업 분쟁 소송을 맡게 되었다. 상대는 작은 벤처 기업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재혁은 당연히 대기업 측 변호를 맡았다. 이 서류들만 약간 수정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재혁의 팀원이 제안했다. 평소라면 재혁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럴 수 없었다. 산골 요양원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눈은 쌓이지 않으려고 내리는 거야. 마음의 때도 마찬가지지. 재혁은 왜인지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작은 벤처기업의 대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부당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재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벤처기업, 그린테크의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다. 대표 김성진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년을 바친 공학자였다. 대기업 성한그룹이 그의 특허 기술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자신들의 것처럼 시장에 내놓으려 한 것이다. 재혁은 김성진 대표가 법정에서 한 말을 떠올렸다. 이 기술은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의 열쇠입니다. 저는 돈보다 이 기술이 올바르게 쓰이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재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김성우들의 꿈을 짓밟아왔는지 생각했다. 승리와 성공만을 쫓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패배 뒤에 숨겨진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맙시다. 재혁이 말했다. 팀원들은 놀랐지만 이번 거는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성한그룹이 그린테크의 기술을 도용한 증거가 확실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리인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법률가의 첫 번째 의무는 정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성한그룹 측에 화해 조정을 권고할 겁니다. 재혁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성한그룹 부회장 윤태준과의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그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사건의 향방을 논의했다. 자네가 갑자기 양심 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태준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비웃듯 말했다. 태준이 형, 이번 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린테크의 기술을 도용한 건 사실이잖습니까?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재혁아, 너 갑자기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갑자기 네가 무슨 성자라도 된 것 같아? 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 사건 너한테 안 맡겼지. 이런 사건 이겨줄 변호사는 차고 넘쳤어. 믿고 맡겼더니 이제 와서 이게. 그리고 우리 둘 다 알잖아. 승자가 역사를 쓰는 거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태준이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이 사건 내가 맡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가 맡을 거야. 결과는 똑같아. 차이점이라면 내가 성한그룹의 수석 고문 자리와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잃는다는 것뿐이지. 재혁은 침묵했다. 태준이 계속했다. 더 솔직히 말해줄까? 내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성한의료재단 소속이야. 특별관리 대상으로 최고의 케어를 받고 계시지. 내가 우리 편을 떠난다면 그런 특혜는 끝나는 거야.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태준은 일어서며 재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고 연락 줘. 그날 밤, 재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를 위협수단으로 삼는 태준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어머니에게 최상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녘, 재혁은 결심했다. 그는 김성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 대표님, 윤재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재혁은 한강변 공원 벤치에 앉은 김성진 대표와 마주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성진의 눈빛은 더 차가웠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님이?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성한그룹의 내부 자료를 들이러 왔습니다. 성진의 눈이 커졌다. 재혁은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안에 성한그룹이 기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개발팀 내부 이메일, 기술 분석 보고서, 심지어 귀하의 특허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 문서까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더 이상 성한그룹을 변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법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 받은 적 없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 변호사를 구하세요. 성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이 얻을 게 뭡니까? 재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는 것만 있죠. 하지만 그는 잠시 한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재혁은 성한그룹의 태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건은 맞지 않겠습니다. 예상대로 태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고 마침내 최후 통첩이 왔다. 내 어머니는 오늘부로 일반 환자 대우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자네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라고 보면 돼. 앞으로 변호사질 못해 먹을 줄 알아. 내가 모든 것 동원해서 너 밟아주겠어. 재혁은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변함없었다. 그는 바로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셔야 했다. 재혁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학교 교사였다. 항상 정직과 원칙을 강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가족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다. 어린 재혁은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요양원에 재혁의 차가 들어 설 때 다시 그 노인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정원의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다시 왔군요. 젊은이 노인이 말했다. 놀랍게도 그 노인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맑게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건 자신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님이셨군요. 재혁이 놀라며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오래 살다 보니 몇 가지 배운 것뿐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군요. 저 그럼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데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수 없게 되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은 아무 곳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겼습니다. 병원재단 성한그룹이 이 요양원은 20년 전 성한의료재단에서 분리되어 독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재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어머니가 특별 케어를 받고 계신 건? 그건 당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마련한 것입니다. 노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네. 어떻게 어르신이 누구신데? 그제서야 재혁은 노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다. 선생님,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서원 선생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 내가 날 기억할 줄은 몰랐구나. 재혁아 한 번은 내담임도 했었지. 김서원은 재혁의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동료 교사였다. 재혁이 어렸을 때 종종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밤새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인물이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너희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어머니도 쓰러지신 후 나는 불교에 귀의했단다. 그리고 몇 년 전 이 요양원의 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지. 내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서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가르치지. 모든 것은 연기법이란에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는 인연의 그물이지. 그날 이후 재혁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다. 성한그룹과 연관된 대형 로펌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주요 고객들도 떠나갔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린테크의 김성진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성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성한그룹이 합의를 제안했어요. 기술 라이센싱과 함께 상당한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재혁은 진심으로 기뻤다.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군요. 사실 모든 건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성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법률 고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직하고 용기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재혁은 놀랐다. 저를 신뢰하시나요? 얼마 전까지 저는 상대편 변호사였는데요. 그래서 더욱 신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재혁은 그린테크의 법률 고문이 되었다. 수입은 예전보다 턱없이 적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비교할 수 없이 컸다.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처지의 작은 기업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간 것이다. 6개월 후 재혁은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얼마 만에 잡아보는 어머니의 손인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사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재혁은 확신했다. 어머니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재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서 왔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셨던 바른 길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원하셨던 바른 길은 개나 줘버릴 쓸데없는 짓이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인간구실 못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날 밤, 재혁은 요양원 정원에서 서원을 만났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서원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지계는 단순히 계율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라네. 그것은 제약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길이지. 내가 성한그룹의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지계를 실천한 것이었다. 하지만 저는 불교를 믿지 않거니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재혁이 말했다. 종교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내 아버지도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지. 바른 삶을 위한 원칙들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니까. 1년 후, 재혁은 작은 규모지만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정의로운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그들은 주로 환경 문제, 약자의 권리, 윤리적 기업 경영 등을 다루었다.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놀랍게도 성한그룹의 태준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재혁은 자신을 완전히 파면시킨 태준의 방문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쩐 일이세요, 형? 재혁아,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태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린테크의 기술은 우리 회사를 구했어. 정당한 방법으로 협력했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소송도 없었을 텐데.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태준이 계속했다. 성한그룹 내부에서 비리가 발견되었어. 이사회에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 자네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필 저입니까? 더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을 텐데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움직이지. 너는 정의를 위해 움직이니까. 재혁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모두 가져오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결국 재혁은 태준의 사건을 맡았다. 철저한 조사 끝에 태준이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주요 비리의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은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태준은 무고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재판이 끝난 후 태준이 물었다. 재혁은 미소 지었다. 성한그룹이 친환경 에너지에 진정성 있게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린테크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자네는 정말 변하지 않는 길을 가는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돈과 명예만 쫓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 도대체 뭐야? 나는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거든. 죽을 병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뭔가 특별한 게 없는 한 말이야. 그런 사연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재혁은 멀리 먼 산에 눈길을 한번 주었다가 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후 그린테크와 성한그룹의 합작으로 국내 최대 친환경 에너지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재혁은 그 법률 고문이었고 김성진은 연구소장, 태주는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세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어느 봄날 재혁이 요양원을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은 것이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힘겹게 손을 들어 재혁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속삭였다. 내 아버지, 너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 순간 재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남은 이 생은 불교의 기위에서 불자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고 매번 선택의 길에서 망설이고 번뇌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평화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으며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리고 1년 후 어느 봄날 재혁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의사들은 어머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었다. 재혁은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눈을 살짝 떴다. 엄마.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인정, 자랑스러움, 그리고 사랑. 잠시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재혁은 요양원 정원에서 서원에게 말했다. 선생님 자식이 저도 어려운 일을 그 오랜 세월 제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혁이 말했다. 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어. 20년 동안 의식은 없었지만 매일 아들이 바른 길을 찾길 기도하셨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거네. 재혁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게의 가장 큰 공덕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네. 그건 바로 너의 변화는 어머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 평화는 너를 돕는, 그리고 앞으로 도울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거야. 요양원을 떠나는 길에 재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지게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임을 재혁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였다. 불교에서 지게는 부처님이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법규를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가지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찌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불교 수행에서 지게는 육바라밀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두 번째 덕목으로 계율을 지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의 괴로움을 줄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정화시키는 수행의 기반입니다. 즉, 계율을 지니고 지킨다. 몸과 마음의 경계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계율은 스스로의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계는 외적인 도덕 규범을 넘어서 내면을 정화하고 번뇌를 끊는 수행의 토대가 됩니다. 지계바라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하며 인간의 생활 규범, 즉 윤리적 덕목을 말한다. 또한 대승보살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악을 그치게 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중생에 이익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으신 규범을 지켜 범하지 않는 것이다. 율장에서 개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이며 아픈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다 고 하였다. 개를 청정하게 지키면서 국가의 모든 법과 사회의 윤리도덕을 잘 지키면 항상 마음이 청정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룩되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주의를 청결하게 하면 호법신중이 항상 보호하고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막아준다. 부처님의 말씀 속 지계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리 명상하고 지혜를 구해도 마음은 늘 흐리고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마치 정결한 땅에 씨앗을 심는 자와 같다. 그 위에 자라는 모든 공덕은 쉽게 꽃 피운다. 지계가 중요한 이유. 마음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기초이며 지계를 지키는 삶은 자신의 행동, 말, 생각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줄어들며 그 상태에서 수행은 더욱 깊어집니다. 업을 밝히는 시작점으로서 지계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계가 없다면 수행을 하더라도 탐욕과 분노의 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계는 곧 청정한 업을 짓는 문이자 업보를 끊는 가위입니다. 자비심을 넓히는 기반으로 타인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결국 타인을 위하는 마음, 즉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지계는 도덕의 차원을 넘어 자비와 연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계는 억압이 아닌 자유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 억압적이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지계는 외부의 강제 규칙이 아닌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중독, 집착, 후회로 이어집니다. 지계의 삶은 처음엔 어려워도 그 안에서 오는 평화, 안정감, 명료함이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계율은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지계 실천을 위한 현대적 방향으로 SNS나 온라인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지 않기,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소중한 것을 존중하기,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지계에 어긋난 것은 없었는가 성찰하기,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에 가담하지 않기, 술, 중독성 콘텐츠 등 자기 통제를 흐리는 습관 줄이기. 지계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 안을 맑게 비추면 삶도 고요하고 맑아진다. 지계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기초이자 내 삶을 타인과 조화롭게 연결하는 가장 깊고도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지계는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모두를 위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지게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 안을 맑게 비추면 삶도 고요하고 맑아진다. 라는 말씀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마음을 맑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지게를 마음의 거울로 삼는 실천 방법은 하루 한 번, 내 마음 돌아보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묻습니다. 나는 오늘 진실하게 말했는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무시하지 않았는가? 내 욕심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는가? 이 돌아봄이 바로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언어의 계율로 말 한마디에 자비 담기. 비난이나 험담보다 격려, 위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보다 내 안에서 먼저 평화로운 말씨를 선택해 보세요. 말이 곧 업이 되고 업이 곧 나의 인연이 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기, 타인의 도움이나 이해를 권리가 아니라 보시로 받아들이기. 감사가 많을수록 마음은 투명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욕망 앞에서 한 박자 멈추기.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이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소비, 음식, 관계, 모든 욕망 앞에서 멈춤의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나도 가벼워집니다. 거짓보다 솔직함을 선택하기. 불리하더라도 진실한 말과 행동을 택하는 습관은 내면의 거울을 맑게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솔직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라는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기. 곤충이나 작은 생명에게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곧 나의 수행이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정진 실천 수행으로 명상 또는 호흡 5분 실천. 오늘 내 마음 돌아보기. 친절한 말 한마디 실천. 하지 말아야 할 습관 한 가지 절제. 하루 한 구절 수행 문구 읽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 유튜브 영상 자막용 명언 시리즈. 정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넘어졌는가? 괜찮다. 다시 걷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게으름은 죽음이요. 정지는 삶이다. 작은 실천도 매일이면 큰 길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진이다. 정진은 나를 위해 걷는 길이지만 그 끝은 모두를 위한 평화다. 오늘도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정진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힘은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나를 닦아 세상을 밝히는 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아주는 순간 정진은 더 깊어집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진은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용기랍니다. 정진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오늘의 나를 믿고 오늘의 실천에 집중해요. 매일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멋진 성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걷습니다. 완벽한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
어제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느긋한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 오늘 그 길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부디 그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오늘도 스스로를 응원하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갑니다. 당신의 정진이 곧 당신의 평화입니다. 선정,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힘. 선정바람이 선정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을 뜻하며 수행인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며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침착해야 모든 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삿된 생각과 현실 생활이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서 망념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한다. 순일한 생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선정은 원시불교에서 사선의 행법이 설해져 있다. 즉, 선정은 산만하고 분산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맑은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혜, 반야가 싹 트고 고통의 뿌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선정은 흐르는 강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물에 달이 비추듯 맑은 마음의 진리가 드러난다. 대품반야경에서는 선정 없는 자는 삶의 근심을 다스릴 수 없다. 오직 고요 속에서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선정의 목적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다. 선정은 단순한 침묵, 무념, 휴식이 아닙니다. 선정의 진짜 목적은 지혜를 여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고요해진 마음 위에만 업의 흐름, 무상함, 무아, 고통의 원인을 꿰뚫는 통찰통견이 드러납니다. 즉, 선정은 반야, 지혜의 탄생지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선정. 현대 심리학에서는 주의 집중, 감정 조절, 자기인식 능력과 밀접합니다. 선정 수행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 충동을 조절하며 자아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선정과 마음의 5가지 장애 즉 5개는 불교에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5가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탐욕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 성냄 분노와 미움, 혼침 무기력, 졸음, 들뜸 산만함, 후회, 의심 수행이나 진리에 대한 의심. 선정은 이 5장애를 잠재우는 수행입니다. 이 5가지가 잠잠해질 때 마음은 깊이 고요해지고 자기 본성, 자성을 보는 지혜의 눈이 뜹니다. 선정의 실제 단계 사선. 불교에서는 선정의 깊이에 따라 4단계의 선정을 설명합니다. 초선 욕망과 악한 생각을 끊고 희열과 관찰이 동반되는 고요. 2선 사유와 분석이 사라지고 순수한 희열과 집중, 3선 희열마저 사라지고 기쁨과 평온이 자리함, 4선 기쁨도 고요하게 사라지고 무심의 청정한 평온. 이는 출가 수행자 중심의 깊은 단계로 제가 수행자에게는 일상 속 선정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현실적입니다.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선정 방법.
사마타 집중 명상 한대상 호흡, 촛불, 문구 등의 마음을 머물게 함.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힘. 윗바사나 통찰 명상 고요해진 마음 상태에서 내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을 관찰하며 무상, 무압, 고통을 통찰. 선정 수행의 5단계. 자세 허리를 펴고 몸을 고르게 하여 안정감 있게 앉기. 호흡 숨을 따라 마음을 집중 1에서 10까지 숫자 세기. 마음 챙김 몸, 감정,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기. 흘려보내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알아차림 후 놓아주기. 마무리 감사 인사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선정의 현대적 적용은 디지털 디톡스 하루 10분 스마트폰 없이 고요한 시간. 감정 일기 쓰기, 관찰한 감정 기록, 자기 성찰. 의자 명상 업무 중 5분간 눈 감고 호흡에 집중. 마음 챙김 식사 한 끼를 천천히, 조용히, 감사히 먹기. 마음가짐.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선어록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인욕의 현대적 적용으로는 갈등 속에서 인욕은 누군가 비난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 멈춤 후 대답.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읽으려는 노력. 고통의 순간에서 인욕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나의 인연이며 과정이다. 부정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 마음 챙김. 인터넷과 SNS 시대의 인욕. 악플, 의견 다툼, 조롱 앞에서 침묵하거나 선한 언어로 응답.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 감정 절제의 인욕. 인욕의 잘못된 실천은 억눌림과 감정의 억제. 인욕은 억지로 참고,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분노를 저장하는 일이고, 언젠가 더 큰 파괴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인욕은 분노가 올라오는 자신을 알아차림,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봄, 지혜로운 방식으로 흘려보냄, 인욕을 기르는 실천법으로 하루 1번 침묵 연습, 누가 무례하게 말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춤, 내 감정을 적어보기, 참는 것이 아니라 느낀 감정을 적으며 인식과 표현 훈련. 감정 아닌 가치 중심 선택 훈련. 지금 내 기분대로 말할까? 내가 추구하는 사람답게 말할까? 인욕 명상 문구 외우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묵을 통해 평화를 선택합니다. 인욕은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가? 인욕은 무아, 아를 비우는 일과 연결됩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 내가 상처받았다는 감정은 결국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욕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틀을 녹이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욕은 마음의 폭을 넓히는 수행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욕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가장 평화롭고 지혜롭게 이끄는 내면의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욕 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보살입니다. 정진바라밀, 정진파라밀,
은,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 은, 순일무잡, 을 의미하고 은, 용맹무태를 말한다. 즉 안으로 자기의 완성을 위해 끝없이 힘을 쓰며 밖으로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정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으로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정진, 과이정진, 리정진이 있는데, 사정진은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막론하고 그것을 한번 이루려고 결심하였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진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거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수행을 뜻합니다. 정진은 단순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부처님은 끊임없이 정진하는 이는 마침내 모든 고를 여의게 되리라. 수타니파타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 정진은 왜 중요한가? 정진은 육바라밀에서 중심적인 동력입니다. 보시도, 지게도, 인욕도, 선정과 지혜도 지속적인 실천이 없다면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즉, 정진은 나를 닦는 모든 수행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정진의 5가지 핵심 구성. 무엇을 향한 정진인가? 정진은 열심히 하기가 아닙니다. 해탈과 자비의 길을 향한 실천이라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흐트러짐을 끊고 선한 방향을 붙잡는 것이 본질입니다. 계속 실천하는 것 자체가 정진이다. 오늘은 못했으니 끝났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힘. 정진은 평정 속에 있어야 한다. 조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탐욕적 정진.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진정한 정진입니다. 정진은 오늘의 나를 이기는 과정.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수행입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본 정진. 불교에서 정진은 게으름, 의심, 나태함, 무기력이라는 정신적 장애 5개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정진은 마음의 관성에 끌려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근육입니다. 현대적 실천 방향. 매일 작게라도 실천하는 루틴 만들기, 명상 5분, 계율 되새기기, 감사 일기 등. 중요한 건 작지만 매일 하는 것. 비교보다 방향을 본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실천했는가? 슬럼프를 자책하지 않는다. 쉼은 정진의 일부입니다. 정진은 쉬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유연한 태도 필요. 지금 여기에 충실함이 최고의 정진. 정진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정진과 관련된 4가지 실천 사정진. 경전에서는 정진의 구체적 실천법으로 사정진을 제시합니다. 미생악, 방생악.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생악, 멸지악. 이미 생긴 나쁜 마음은 없애도록 한다. 미생선, 방생선.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생선, 증익선.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을 더 키우고 지켜간다. 이 4가지가 매일 실천되는 것이 곧 정진입니다. 정진은 고요한 불꽃처럼, 정진은 폭발적인 에너지보다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씨에 가깝습니다. 흐르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정진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고,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며,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진하는 자는 설령 천천히 걸을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꽃을 피운다.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정진 바람일의 실천입니다. 불교 수행 중 특히 육바람일 가운데 정진을 실천할 때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걷는가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정진을 실천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불교의 핵심 정신과 연결하여 차분하고 깊이 있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진의 실천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 꾸준함은 위대한 힘이다. 작아도 매일의 마음. 하루 5분이라도 매일 마음을 닦는 실천이 일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 하나를 꾸준히 지켜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을 끓이려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듯 수행은 끊기지 않는 꾸준함으로 완성된다. 겸손한 마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기.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오늘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입니다. 실수하거나 게을렀던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곧 정진입니다. 넘어졌는가? 다시 일어나 걸으면 그것이 수행이다. 따뜻한 마음, 자신과 타인을 함께 품는 자비의 마음. 정진은 나 하나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맑아지면 내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수행하는 이유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더라도 돌아오는 용기. 아무리 좋은 마음도 지치고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흐려졌다고 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멈춰도 돌아오는 의지가 정진의 핵심입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뚫고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은 어둠을 밝힌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 지금 여기에 깨어있기. 정진은 미래를 향한 달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내는 반복입니다.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걸 잘 해내자는 마음이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깨달음의 길이다. 정진의 마음이란 부드럽고 단단한 마음, 실패를 용서하는 자비심,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하는 시선. 나를 닦아 세상의 평화를 나누려는 다짐.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느려도 다시 마음을 챙기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정진이며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진을 위한 하루의 다짐.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 지키지 못한 실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오늘 다시 걷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욕심 없이, 미움 없이. 식탁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에 감사와 절제를 실천합니다. 자비심은 가장 강력한 마음의 정화제입니다. 정신을 흐리는 습관 줄이기, 과도한 술, 중독적 콘텐츠, 자극적인 정보에서 거리를 둡니다. 정신이 맑을수록 마음은 평온하고 삶은 깊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조심스럽게, 욕망은 절제하며, 마음은 늘 돌아보며, 작은 선택이 모여 마음의 거울을 닦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맑고, 고요한 삶의 반영이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